안녕하십니까. 주식 1번지의 윤정도입니다. 자, 시장 상황이요. 매일매일 너무너무 행복한 상황으로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여러분들 찾아뵙고 우리 첫 방송에서부터 말씀드렸죠. 힘차게 52주 고가 랠리를 펼쳐주는 반도체 종목, 또 그 소부장 종목, 이 종목을 먼저 채워놓고 그리고 나서 변동성이 나오는 쪽의 흐름.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솔루션도 움직여줬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좀 아쉽습니다만 어찌됐건 반등 추세는 이어나갔죠. 전체적인 흐름 겁먹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시간 기준에서도 유럽 증시가 1%대 강세, 그리고 미국 증시도 선물이 추가적인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EBC 경제 채널과 함께 윤정도의 주식 1번지와 함께 2시간 함께 달려가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계좌도 내일이면 아주 시뻘겋게, 원금 회복이 아닙니다. 수익의 기준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랠리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한 2시간의 흐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매우 긍정적이다 보니까요. 서로가 전부 내 탓이요, 나 때문에 시장이 강해요, 이런 식으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객관적인 해석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시장이 급격한 조정은 윤정도는 없다고 생각해요. 완만한 눌림이 나타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눌림이구나, 시황은 매우 긍정적이구나, 지표도 매우 긍정적이구나, 이런 객관적인 기준에서의 자신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내용에서 시장의 움직임이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 다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의 흐름부터 먼저 보시면 이런 상황이에요. 다우지수 어떻습니까? 월봉의 차트인데요. 뭐 어마어마하죠. 뭐 상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상 최대치 고점,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300포인트, 이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이제 5%뿐이 안 밀려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얼마요? 3,100포인트대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S&P 500 지수 6%대 눌림. 그렇다면 역시나 3,100포인트 수준. 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와, 대단한 거죠. 올해 들어서 유럽 증시가 사상 최대치 고점 넘겨주고, 일본은 뭐 사상 최대치 넘기고 나서도 우리나라 지수 환산하면 3,600포인트까지 올라가지고, 나스닥의 흐름도 뭐 굉장히 강화돼 있죠. 나스닥의 흐름도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겁니다. 거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와우, 대단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기준도 지금의 기준이라면은 전체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누가 이끌어줬냐 이거죠. 어떤 내용에서. 그 내용의 기준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 CPI에 대해서는 뭐 매번 설명드렸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2주 동안에 3차례 이상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뭐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나와주느냐. 차트로 놓고 보여드릴 때 어떻게 돼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둘 다 PPI까지도 하향 안정 추세로 형성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표만 놓고 보면은 느낌을 못 받으시잖아요. 가파르게 올라왔을 때도 사실은 시장이 조정받지는 않았어요. 이 박스를 쳐드렸던 요 구간까지가 22년 1월까지인데요. 22년 1월까지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지표가 좋아서 그래서 소비가 많아져서 물가 상승률이 좀 높아졌었던 것이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고 그 금리 인상과 함께 하향 안정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속도가 조금 더 내려와 주면 제일 좋을 텐데 속도가 멈춰지거나 되돌려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소비가 다시 강화되고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 그러면 조금 더 긴축을 더 할 수 있다. 금리를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은 그만큼 지표가 좋아서 소비가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나온 거죠. 다행스럽게도 연준이 원하는 2% 혹은 3% 수준, 요 수준에 지금 근접돼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뭐 예상치를 하회해서 너무 좋아요. 그 좋다라는 의미를 해석하셔야 돼요. 안정화되고 있다. 근데 이게 너무 또 급격하게 밀려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런 내용까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거요? 어제도 구두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UBS는 뭐라고 해놨어요? 내년 3월이면 급격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275bp, 2.75%포인트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전망을.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단순하게 놓고 보세요. 시장에 많은 분들이 이 시장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금리에 대해서 또 지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요. 요것만 간단하게 보십시오. 135번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의 시장 등락률입니다. 135번이. 그리고 짝수 2번과 4번이 금리를 내릴 만큼 경기를 부양하는 시점. 자, 짧게 마무리해드립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요. 그만큼 지표가 좋기 때문에 많이 형성되어 있는 유동성을 잡아준다. 그래서 경기가 과열되는 걸 막아준다. 그만큼 경기가 매우 좋다. 그리고 금리가 정점에 달한 이후에 바로 내리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것을 유지하다가 조금 힘들어요 할 때 부양을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부양할 만큼의 경기가 둔화되거나 힘든 그런 상황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금리를 내리는 경우는요. 큰일 나죠. 서프라임 터지고 리먼 브러스 터지고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해야 될 정도로 부양을 해야 된다. 9.11 테러 때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힘겨워집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금리 인하 언제요? 내년부터 하나요? 빨리 인하해 주세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소수 의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만. 금리 인상 시기였고 금리 인상이 정점에 도달돼 있고 여기서 뭐 한두 번 올릴까요? 저는 안 올릴 거라고 보는데 하여간에 한두 번 올리더라도 그거는 지표가 좋은 거다. 여기서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그거는 지표가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CPI, PPI 앞으로 또 계속해서 나올 지표들, 고용 지표, 실업률 이런 부분도 매우 지금 긍정적이니까 시장은 오롯이 윗방향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요걸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이게 뭔데요?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업체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다 기술주 위주로 들어가 있어요. 성장주 위주로. 만약에 지금의 금리가 벅찬 흐름이라면 기술주들의 조정이 깊어져야죠. 그런데 MS사의 지금 시가총액이 F를 넘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신고가 랠리. 알파벳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올해 고점을 넘겼고 엔비디아 어떻게 됐어요? 엔비디아 가장 강력하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MS사, 알파벳, 또 AMD 그리고 엔비디아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지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치 시세를 냈다고 하는데 이때가 사상 최대치 고점 같은데 맞습니다. 다만 일본 기준에서의 종가의 기준이 사상 최대치로 끝난 게 아침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오늘 현재 기준이라면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 강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사상 최대치 거래 그리고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 이 부분은 지속될 수 있다. 어제 교육해드린 H200의 출시 내년 2월에 출시한다고 그 발표 내용 하나만 가지고도 업황이 그렇게 좋아라는 해석과 함께 움직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언제입니까? 21일입니다. 좀 이따 반도체 설명드릴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는 또 어떤 거 봐야 돼요? MSCI 지수 리뷰가 나와줬죠. 11월 리뷰가 나와줬어요. 편입 편출에 대해서. 그래서 정기 리뷰인데 이 MSCI라는 건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FTSE는 영국에 있는 FTSE사가 만들어 놓은 지표. 그건 유럽 쪽의 운영사들이 벤치마킹하는 지표. 그리고 MSCI 지수라는 거는 모건 스탠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 캐피탈 뭐죠? 인터내셔널인가요? 네, 인터내셔널. 그렇게 해서 약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건 스탠리사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걸 쓸 운영사들이 보고 그대로 인덱스 펀드를 구성해서 추정 매매를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은 신규 수급이 들어온다. 그 내용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흐름에 있어서는 편입 종목의 금양이나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이미 포스코 DX도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액티브에서 들어온 거죠. 금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대비해서 주가 대비, 펀더멘털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편입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급등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은 기술적으로 좀 보시고 이러한 이슈가 좀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황 부분의 마지막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부분 마지막 부분은 국내 증시 전망 그리고 전략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말까지 3,000포인트까지 올라서더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차트, 비교 차트 보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처음에 보실 건 어떤 겁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유가증권 시장 지금도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오늘까지도 그래요. 시장이 너무 어려워요. 변동성이 너무 커요. 올해 같은 시장은 뭐 힘겨워요 그러시는데 거짓말쟁이들. 채널 돌리지 마세요. 앞으로 이제 주식 1번째하고만 하시면 돼.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올해 들어서 14%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현대차가 주가가 눌려 있었지만은 현대차도 시장 대비해서 올라와 있어요. 삼성전자 못 간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는데 삼성전자 오늘 72,200원, 52주 고가 얼마예요? 73,600원 바로 목전에 있죠. 올해 상승률이 30%가 넘어. 시장 대비해서 2배 이상 삼성전자 올라왔어요. 그런데 채널 돌리면 삼성전자가 동학개미들의 수익, 손익을 전부 훼손시킨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하이닉스 몇 프로요? 80% 이상 올라와 버렸어요. 하이닉스 오늘도 52주 신고가 랠리.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가증권 시장 14%, 코스닥 시장은요 22%. 그럼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은요 최소 22%, 또 삼성전자 기준 잡는다면 30% 이상, 또 하이닉스 기준 잡고 2차 전지 이 고점에서 정확하게 차익 실현하신 분들이라면 계좌 수익 더블 이상 나 있어야죠. 그러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주식 1번지와 함께 하셔서 그 수익 가져가십시오. 지금 우리가 방송하면서 매번 보여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어떤 거예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상상을 초월한다. 이 부분에 우리나라가 연동되지 못한 거는 지난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가 여기서부터 스타트부터 잘 보십시다. 2015년 말이면 뭐예요? 2015년 12월부터 9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입니다. 9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러한 경기가 좋아지는 그 흐름 속에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랠리가 나와요. 그중에서 다우지수, 빨간 색깔의 다우지수. 저 다우지수만 유동성이 더 크다 보니까 미국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간 거죠. 나머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캔들 그리고 프랑스 초록색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 전부 똑같이 움직여요. 비슷하게. 코로나19 때도 비슷하게. 그 흐름이 정확히 여기서부터 이격이 많이 발생된 거예요. 36년 동안 주식한 윤정도 입장에서 22년 동안 공중파부터 해서 케이블 경제TV 전부 나와서 멘토링 서비스 해드리는 윤정도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이격이 발생돼 있었던 적은 드물다. 그리고 지금처럼 1년 이상의 이격이 발생돼 있었던 적은 더더욱 드물다. 그러면 이들이 밀려 내려올까요? 아니면 우리가 쫓아올랄까요? 글로벌 경제 동향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쫓아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래서 연말까지 움직임을 가지고 가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면 내용은 뭐냐면 가상계좌예요. 10월 말 종가 기준으로 요 종목군들 SK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한미반도체. 2차 전지에서도 LG화학 쪽의 기준을 오히려 들여다보시는 게 옳다라고 그랬잖아요. 요 비중대로 하이닉스 비중이 좀 과하게 있습니다만 요 비중대로 그대로 설정을 해놓으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11월 6일부터 방송하면서부터도 11월 10일 날도 보여드렸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때 계좌 손익이 시장 5.78이고 수익이 9.28입니다. 근데 지금의 기준은요. 12%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12.5%. 말씀드렸죠. 하이닉스가 12만 9천 원에 52주 고가를 뛰어넘는 그 흐름이 미국발 엔비디아의 영향과 미국발 기술주의 영향과 HBM의 영향이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의 20거래일 고점과 52주 고가 73,600원. 그거 돌파하는 거는 수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HPSP, 하나마이크론 이러한 종목군들의 신고가 랠리도 당연히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들을 했어요. 우리가 2차 전지 7월 23일까지 아주 공격적으로 비중을 50% 이상 채운 것처럼 지금은 IT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2차 전지는 반쪽짜리 LG화학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만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나 이런 종목 사고 싶어요. 교육해드린 종목. 그 종목군들 위메이드부터 해서 변동성 매매가 됐든 추세 매매가 됐든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잡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흐름에 여러분들께 종목 검색기 여러분들 스스로가 HTS나 MTS에 설정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종목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군들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종목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군들은 수식을 계속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보시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등락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거만 하나 더 보세요. 어느 거냐면 22.5%, 5.1%인데요. 이게 지금 28%를 넘겼다가 지금 비중이 28% 이하로 살짝 내려와 있어요. 두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그것은 나머지 쪽이 쫓아 올라와서의 흐름이거든요. 지금 기준에 삼성전자가 73,600원 52주 고가를 넘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시세 흐름은 굉장히 더 강해집니다. IT 쪽에서. 그 흐름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코스닥 쪽의 에코프로 BM이 올해 1월 말 종가가 99,700원이었어요.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2월 1일부터 에코프로 BM이 움직였거든요. 주식수는요. 9,70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10조 미만에서부터 지금 24조 5천억에 그 부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낙폭과대라는 인식도 가지실 수 있겠지만은 펀더멘탈 대비해서 가파르게 올라와 있던 부분도 그것도 해석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셔야 돼요. 나 상승률 상위 종목 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상승률 상위 그리고 거래대금 1위부터 20위까지입니다. 12위가 아니라 이거 잘못 써놨어요. 저희가 20위까지의 종목군들을 보십시오. 그 기준에 거래대금 1조 4천억 터뜨려 놓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나머지 종목군들의 흐름에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흐름들. 그 흐름들을 챙겨서 놓고 보신다면은 지금 장에서 결코 실패가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1조 이상짜리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수페타시스도 있었죠. 그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장중 17%, 신성델타테크 18%, 1조 이상짜리 종목에. 거기에 주성 엔지니어링, 우리 계속 교육해드렸던 1조 8천억짜리 종목. 종가 대비 밀려있긴 합니다만. 요 종목군들의 흐름을 거래대금 최상위에서 골라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수식을 넣으신다면 이렇게 검색기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들여다보시고 골라내서 수익을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시장이 좋을 때는요. 시황 부분은 지금보다 더 짧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종목 교육 받고 그리고 전체적인 교육 받아서 내 계좌 불기둥으로 만들어야죠. 잠시 한 템포 쉬었다가요. 바로 2차 전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치 않은 건 빨리빨리 넘겨야죠. 뭐 물론 2차 전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셨잖아요. 강한 친구가 더 세다. 그리고 뭐 뛰는 말에 올라타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놓으실 이유가 없어요. 나머지 IT 종목군들 위주, 뭐 엔비디아를 바탕으로 해서 MS라든가 전부 신고가 랠리의 기준을 잡히고 있는데 뭐 테슬라의 흐름은 이제 막 돌리고 있거든요. 저 흐름이 완성되는지는 다음 달까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테슬라가 밀릴 때는 2차 전지랑 테슬라랑 무슨 관계냐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테슬라의 흐름에서 모든 게 연동이 된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의 기준에서도 아니야 전기차 계속 육성할 거야 하시는데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있잖아요. 친화적인 중국 정책이 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릅니다. 정책이.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2차 전지 주요 기업들의 투자 비중 축소라든가 그리고 정부 보조금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고 또 정치적인 이슈죠. IRA 폐지 가능성 또 폐지가 안 되더라도 전기차 지원에 대한 축소 가능성 그것이 공화당, 민주당 정부의 정책의 변화입니다. 이런 내용은 지금 너튜브에 이제는 동영상, 과거 동영상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꼭 참조하시고 공매도의 기준에서도 에코프로 공매도가요. 11월 3일 이후에 공매도의 비중이 줄거나 늘거나 하는 게 거의 미묘합니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공매도가 무슨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전혀. 뭐 공매도 2차 대란 뭐 2차 전쟁 다 필요 없어. 전체 코스닥 시장의 1.5%뿐이 안 돼요. 공매도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8%, 0.8%뿐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무슨 공매도가 영향을 줘요.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공매도 옹호론자분들 특히 방송 나와서 뭐 공매도 막 여기서부터 막 그냥 악을 쓰고 더 사라고 하셨던 분들은 오셔요. 오셔가지고 맞짱 토크 한번 하자고. 2시간 내내. 예? 맞짱 토크 시원하게 한번 해보는 거지. 아니 공매도가 700억에서 1조 3천억까지 늘어날 동안에 에코프로가 10배 올랐어요. 주가가 오르니까 과도하다 해서 공매도가 늘어난 거지. 아니 공매도가 그럼 없었으면 얘 50배 갔다는 얘기야? 그게 정상입니까? 그리고 공매도 뭐라 하는데 공매도 줄었잖아요. 공매도가 막 공매도를 더 내놔서 주가가 밀린 거야? 아니, 주가가 밀리니까 공매도 상환한 거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안 되면 기술적으로 보셔야 되고 기술적인 부분이 안 되면 그러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셔야 돼요. 근데 검색엔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간 조정 3개월 이상 받았고 그리고 가격 조정 30에서 50% 이상 받았다면은 이제는 다시 스타트할 수 있어요. 어제 같은 날은 검색해 딱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수익 넣으실 수 있다니까. 다만 검색해서 튀어나오고 수익 난 다음에 탈퇴 신호가 나오면 차익 실현하셔야지. 어제는 테슬라 4% 올랐는데 오늘은 6% 올랐는데 근데 어제 4% 올라오고 오늘 6% 올라올 때 야 테슬라 영향이라고 또 했다가 그러면 2차 전지가 더 강하게 형성돼 있었어야죠. 아니잖아요. 다시 꼬리 이렇게 달렸죠.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망이라는 거예요. 관망.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 나도 핸드폰 안에 이렇게 검색기가 있어서 편안하게 보면 좋겠다.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차익 실현하시고 여기도 아직까지는 관망이나 거래도 제한적이고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이렇게 다 떠요. 뜨는데 약속 하나 하자는 거예요. 뜨고 난 이후에 탈퇴 신호가 나오면 차익 실현하시란 말이에요. 오늘 갖고 왔으면 갭상승 6%에.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또 음봉으로 내려오고 월봉 기준에 꼬리가 더 달리더라도 또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점에서 차익 실현 신호가 나와도 못 판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LG화학을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9월 27일 이후에 11월 15일까지 해서 요거 지금 종가를 좀 바꿔놓고 고치라고 했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마저 못 고친 거예요. 이게 14일 종가거든요. 지금 LG화학 48만 원 넘겼죠. 무슨 얘기냐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방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LG화학 부분을 실적으로 보세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종목을 오픈해 드릴 거예요. 내일장 들여다보실 종목. 그 기준에 LG화학 부분을 계속해서 넣어드렸잖아요. 그 넣어드린 이유는 실적의 기준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화학에 대한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실적. V자형 패턴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은 IT보다는 낮게 잡아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신고가의 종목을 잡아가는 그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보자. 그리고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비교입니다. 신고가를 내는 쪽의 업종, 시장을 주도하는 쪽의 업종의 기준을 꼭 설정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차 전진 마무리할게요. 우리 시간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야지. 뭘로? 반도체 빨리 보세요. 반도체. 예? 반도체. 우리가 11월 6일 첫 방송 시작할 때부터 반도체 기준입니다.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 이제 이 고점 넘기기 얼마 안 남았어요. 555%나 올라온 상태에서 고점 대비 9%뿐이 안 밀려 있어. 이거 신고가 나올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근데 이것을 끌고 올려놓은 주도적인 힘은 누가 갖고 있다? 시가총액 5위에 놓여져 있는 엔비디아, 시가총액 2위에 있는 MS, 뭐 다 동반적인 강세를 띠다 보니까 반도체 업체들의 기준에서도 엔비디아든 AMD든 인텔이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든 그런 쪽의 흐름이 다 강세를 띄워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방송해 드릴 때 $650 목표, 갭에 대한 목표 이 설정해 드렸잖아요. 이 갭에 대한 교육 배우셔야 된다니까요.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한 달 후에 보시자고요. 21일 날 이후에 어떻게 또 주가가 흘러가는지, $500를 넘긴 종목의 흐름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 그 이상으로 올라옵니다. 어제도 설명드린 HBM 말고도 지금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 개선폭이 나오고 있다. 거기에 엔비디아가 추가적인 2%대뿐이 안 되지만 강세를 띄고 고점을 형성해준 종가의 사상 최대치를 만들어준 거는 H200의 내년 2월 출시 발표입니다. 그리고 AMD도 올해 MI300을 출시한다. 공급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그 공급이 많아질 때 필요한 HBM을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이런 쪽에서 다 갖다 넣어줘야 돼요. 실적에 대한 중요성 말씀드렸습니다. HBM의 수요가 그렇게 많나요? 검증받아야 되는데 공급이 많아질 수 있는데 요거 하나만 끝나는 거예요. 시가총액 1000조가 넘는 시점에서 삼성전자 대비해서 시가총액 2배 이상일 때 저 시점에 26% 갭 상승 이후에 29%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밀린 적 없죠. 그 자리를. 메꾼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리 강세를 띱니다. 왜? MS사, 아마존, 알파벳 이런 데서 전부 수요가 들어오거든. 한 대에 5천만 원이 넘는 GPU에 대해서. 그게 이제 스타트 범위라고 인식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 이 엔비디아와 가장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 움직인 게 누구예요? SK 하이닉스죠. 삼성전자는요. 이제 같이 동반적으로 흘러가죠. 왜요? HBM 시장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2013년도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 삼성전자는 HBM이 돈 돼? 안 되나? 이렇게 하면서 조금 한 발짝 뒤에 있었는데 돈이 되네? 그러면서 급격히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원체 뛰어나서 내년이면 뭐 다시 시장 점유율 지금 하이닉스가 3분기 이후에 한 70%로 예측하는 보고서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거의 또 비슷해질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 어제까지 기준에 순매수한 종목입니다. 쌍끌이로 따지면은 하이닉스가 3,30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했어요. 그 3,300만 주 매수한 이유가 뭐예요? 실적이 10조 5천억, 25년도 10조 5천억? 불과 한 달 전에 8조 8천억이었어요. 한 달 만에 20% 이상의 실적 전망치가 높아진 거야. 한 달 만에. 그러면 21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여전히 GPU에 대해서 수요가 많다는 게 확인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당장 24년 순이익 전망, 영업이익 전망치도 크게 급격히 바뀔 수 있다. 그 경험치는 2017년과 18년도 10조, 15조의 순이익을 낼 때의 경험치랑 똑같습니다. 가파르게 전망치가 올라가요. 실적 검증이 계속되면서 실적이 나와주면서. 그래서 하이닉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윤정도의 주식 1번지가 EBC의 경제 채널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이닉스를 채우지를 못해요. 이걸 11월 6일 날 방송할 때부터 보시고 채우셨다면 오늘도 신고가를 내려 14만 3천 원 목표라고 써놨잖아요. 이때가 13만 원, 13만 원. 오늘 기준에서 13만 4,200원, 52주 고가를 또 넘겼어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또 나올 수 있다. 이 부분만 갭이 나와주면 상향이 됩니다. 15만 1,500원, 사상 최대치를 넘길 수 있다. 그런데 매집의 기준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집의 기준, 외국인들 54%의 대주주 지분
34%, 외국인이 52.5%죠. 대주주 34.3%. 기관 지분 합치면 유통 물량도 없는 종목을 얼마요? 3,300만 주를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7억 2,800만 주짜리입니다. 4% 이상의 매집이에요. 5월 이후부터 더 공격적으로. 이게 2008년도 도서거든요. 지금 찾아볼 수 없어 시중에. 그 도서 내용에 보시면 매집이 돼 있으면 20, 30%또 5% 넘기면 30에서 50. 저는 5% 넘긴다 보고 50%의 매수평균 단가 대비해서의 강세가 나올 수 있다. 그 기준이 얼마다? 그게 16만 원으로 지금 설정을 한 겁니다. 근데 갭에 대한 기준으로 궁극적으로 목표 주가를 좀 더 확대한다면 얼마다? 그렇다면 저는 20만 원까지도. 여기는 15만 1,500원을 건드려 놨지만 내년 1, 4분기까지 20만 원까지도. 빠르면 뭐 4분기 말, 12월 말까지 해서 저 주가 16만 원의 주가까지도 싹 다 넘길 수 있다. 그게 제 관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지금 뭐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 한미반도체까지는 어떻게든 끝내놔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냥 금요일 날 시간에 하한가 맞아서 정신이 없었는데 11월 9일 날에도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리고 11월 14일에도 공략할 종목이 한미반도체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의 흐름 보시면 어때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아직도 검증 받아야 돼.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의 내용도 지금의 기준에서 성장을 하더라도 저평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납품처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렇다면 한 단계 더 업이 될 수 있다. 그런 흐름 속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7%대 이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매집이 들어온 상태예요. 대주주도 사고 있고 그 기준에 59,100원 어제죠. 59,100원에 역시나 검색해 딱 튀어나와 줍니다. 오늘 얼마요? 63,000원대 훌쩍 넘겼어요. 배터리 옹호론자들 다 나오라고 그래요. 이거 뭐 한미반도체 안 되니까 다 팔라고 그러고 그날부터 올라간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그날부터 빠진 게 어마어마하고요. 종목을 가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왕이면 강한 쪽, 메이저들의 수급이 유입되는 쪽 그런 흐름들을 보시는 거예요. 이 차트 설명 다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넘겨놓고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들어오시면 한미반도체요. 1시간, 2시간씩 영상 교육 다 올려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월봉만 딱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월봉이에요. 15일자에. 샛배령 유지고 얘가 꺾여져 내려와야 될 이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매집도 돼 있고. 아시겠죠? 저는요. 잠시 한 템포 쉬었다가요. 이제 나이사 복귀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요. 종목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도 2차 전지를 뺄까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장 공략주도 당장 보셔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지금 11월 달 포트입니다. 이제 월말이 되면 또 12월 달 포트도 또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 비중으로 현재 기준에 채우시더라도 제가 판단할 땐 무리 없다. 그리고 시가총액 3위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5위 그리고 시가총액 7위 뭐 이런 순에 있는 그 순위에 있는 종목이에요. 금융당국에 보면 박수치고 표창장 줘야 돼. 우리 교육한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나중에 복귀 교육 한번 날 잡아서 스페셜로 많이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신성델타테크와 이스페타시스가 떴는데 사실 신성델타테크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너무 좀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 뭐 좀 많이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수페타시스는 우리가 기존부터 엔비디아발 슈에 이렇게 해서 5월부터 계속 들여다봤던 종목이죠. 먼저 신성델타테크도 오늘 뭐 검색에는 떠줍니다. 이렇게 뜰 수 있게끔 교육 잘 받으셔야 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핸드폰 모바일에 그리고 HTS에 이 수식들을 다 넣으실 수가 있어요. 넣으시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고 나서 뭐 차익 실현 신호, 탈퇴 신호 나오면 차익 실현 하셔야 되는 거고.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예요. 탈퇴 신호가 한번 나왔는데 재진입까지 다시 된 겁니다. 일단은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두 종목 다 저평가는 아니에요. 저평가는 아닌 상태인데 다만 이수페타시스의 경우에는 증권사에 이제 보고서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많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엔비디아발 수혜도 굉장히 크게 예상되어지고 있다. 이 내용이에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렇다 할지라도 일단 어찌됐든 펀더멘탈상으로 저평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그럼 기술적으로 대처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윤정두가 말씀드릴 때 기술적 분석의 수급은 메이저들의 매집과 거래대금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기준에 메이저들의 매집은 일단 단기적으로 유입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거래대금이에요. 변동성이 와 이렇게 많이 나와주길 원해요. 그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하루에 최소 1,000억. 1,000억이 터져야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와요.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온다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 시장 2,400개 종목에서 20위 안에 들어온다는 거고 이수페타시스의 시가총액이 20위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수페타시스가 1,000억이 넘겨지려면 장 끝나고 거래대금 1,000억 넘겼어요. 이러면 되겠냐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장중에 1,000억의 기준을 잡아서 그게 100만 주라고 한다면 9시 10분까지 10%, 20%, 30% 그리고 양봉일 때 들여다볼 수 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가 뭐 83,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혼내줄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 요 내용은 제가 내일 다시 해드릴게요. 이수페타시스 주가하고 가격 안 맞죠. 그러니까 원고 작업하다가 저희 직원분이 실수한 것 같은데 이수페타시스 오늘 거래대금은 1,000억 이상 훌쩍 넘겼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에 오늘의 이수페타시스 거래량 대비 80%가 터져주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 들여다보실 종목으로 이렇게 올려드렸던 거예요. 근데 위메이드는 음봉으로 떨어졌다 돌린 거고 루닛은 거래가 좀 모자랐고 나머지는 뭐 긍정적이었는데 내일장에는 이렇게 꼭 보십시오. 하이닉스가 500만 주가 터진다면 그렇다면 최소 5%의 변동이 나옵니다. 개장 초에 10시까지로 얼마? 30%, 15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돼요. 이왕이면 갭상승이 살짝 나와주면 거래가 실려지겠죠. 오늘 4% 탄력받은 현대차 여기 50만 주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죄송합니다. 제가 수기로 수정해 드릴게요. 현대차 100만 주. 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윤정도 머릿속에. 100만 주. LG화학은요. 300만 주 아니야. LG화학은 얼마요? 50만 주입니다. 그리고 위메이드가 500만 주.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300만 주 이상 터져줘야 돼요. 300만 주입니다. 그 수치 제가 나중에 수정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내일장 공략주까지 점검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뭘 봐야 돼요? 복귀 교육. HPSP. 오늘 왜 52주 신고가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11월 10일 날에도 설명을 드렸고 계속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어느 반도체 업체라도 좋으니 긍정적으로 들여다보십시오. 특히 오늘 시간에서 사실 2%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기준에. 실적에 대한 해석이 긍정적으로 나온다. 다만 HPSP의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소부장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요. 너무너무 높습니다. 뭐 수십 군데의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다 내준 거고 그 평균치가 나오는 거고 또 엔비디아부터 해서 여러 업체들의 실적 그 실적이 AI 또 AI 관련된 서버, 클라우드 이런 쪽의 기준에서 나오는 실적이다 보니 그렇다면 반도체 업황의 개선과 함께 신뢰도를 가져가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실적을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 거기서부터 파생돼 있는 한미반도체, HPSP 이런 쪽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실적 검증을 더 받아야 됩니다. 지금 쭉 놓고 보시면 내년 내후년의 전망치가 상향되고는 있어도
저평가로 논할 수 없어요. 특히 PBR 같은 경우에. 그런데 왜 움직이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2차 전지가 펀더멘탈이 좋아서 갔습니까? 바이오 종목이 뭔가 실적이 나와서 갔어요? 우리가 교육해드린 위메이드가 실적이 좋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HPSP의 실적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거는 펀더멘탈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2차 전지 옹호론자 중에서 그 이상한 아저씨 있잖아요. 에코프로를 무슨 영업이익이 요만큼 나오던 게 10배 증가했다고 주가가 10배 가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HPSP에 대해서 윤정두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주식 1번지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와, 이 회사 끝내준다, 대박입니다, 저평가입니다. 무슨 이게 어떻게 저평가입니까? 다만 이슈가 집중되어 있고 업황이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의 개선폭이 굉장히 빠를 수 있다. 그런데 이쪽에 HPSP의 기준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게 있어요. 이런 이제 고압 방식, 고압 습식, 산화막 이런 장비 부분들이 또 수소 관련된 그런 기술력들이 그 자격을 득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최소 2, 3년 이상이 형성돼 있다는 거고, 지금 한미반도체는 대표적으로 일단은 SK 하이닉스의 수주를 받고 있다면 HPSP의 경우는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 쪽의 수주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결국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어떻게 한다? 더 확인해야 된다.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 수급 부분이 5% 이상의 매집이 들어와 있다. 아니 에코프로는 뭐 6.7% 공매도를 했다며요. 여기는 공매도도 있지만 어찌됐든 외국기관 쌍끌이 기준에 5% 이상의 수급이 들어와 있고 거래대금이 최상위는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거래대금 22, 또 10위 안으로 들어오는 날들이 많이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HPSP의 지금 차트 원래 만들어 놨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접속하십시오. 그러면 HPSP도 추가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일 복귀 교육도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볼 종목이 주성엔지니어링. 주성엔지니어링 뭐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뭐 11월 9일 주성엔지니어링 들여다보셔야 됩니다부터 해서 14일 주성엔지니어링 또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5일 날도 들여다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또 똑같아요. 실적? 이걸 가지고 내년에 실적 대박 나니까 저평가 상태로 진입됩니다. 그건 아니죠. 아, 기술주니까 원래 PER, PBR이 높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성장성만 부각될 경우에는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하자. 대신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명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분이 되는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영업이익이 요만큼 나오던 영업이익, 그것도 지주사. 영업이익이 10배 떴다고, 거 보세요. 주가 10배 뛰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배 증가하는데 그러면 시가총액 420조에서 1200조 돼야 되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속아 넘어가시니까 2차 전지 그 장대음목 떨어지는 데서 헤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주성엔지니어링 긍정적입니다 교육해드려도 지금 1조 8천억, 2조 4,800만 주짜리입니다. 오늘 38,000원 찍었어요. 1조 8천억, 2조 가까이 되는 그런 종목이 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52억 나왔는데 영업이익 62억 났다고. 와, 컨센서스 20% 가까이 상회했네. 와, 어닝 서프라이즈네. 삑삑삑삑삑삑. 620억이 나오더라도 응?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평가로 볼 수 있겠다. 그 정도 수준인 거지. 62억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명분은 될 수 있지만 저평가는 아니라는 거. 그걸 꼭 아셔야만. 윤정두가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업황도. 그렇게 해서 꺾여져 내려갈 때 무너진다면 그때 정리하고 나올 수 있어야 돼. 2020년도에 그 엄청난 수익, 2022년도 하반기에 엄청난 수익, 2023년도 1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2차 전지 마지막 자락에서 기술적으로 무너지면은 뒤도 안 들어보고 나와야죠. 이런 내용들, 보고서 내용들 매우 긍정적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또 강조드려요. 저평가 아니라니까. 위험고지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런
성장성에 대한 명분. HLD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의 지금 나아가는 방향과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실적 개선폭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저평가인지 보면 돼요. 지금은 저평가는 아닌데 수급에서 기가 막히다. 4,800만 주짜리인데 어마어마한 매집이 돼 있고 13% 이상 매집이 돼 있고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터져주고 있어요. 지금. 터진다는 관점이 뭐라 그랬어요? 전체 시장 거래대금 20이 안으로는 들어와야죠.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매집 계산기 시청자분들이 무료로 만들어 주신 거라 그랬죠. 고점에서 밀리면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할 수 있고 또 고점 넘기면 편입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고 계산 단순하잖아요. 32,000원대. 오늘 얼마? 38,000원. 어? 11월 9일 날에도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10일 날의 경우도 32,000원대. 오늘 얼마? 38,000원. 어? 아니 이렇게 쉬운 게 세상에 어딨어. 검색기에 탁 넣어놨더니 33,700원이야. 오늘 얼마? 38,000원. 아니 이렇게 쉬운데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받아야 되지만 이렇게 캔들 상승장악 확인력 떠주고 그리고요. 이 흐름에서 갭까지 나와주고 목표주가 다 써놨잖아요. 매집 목표주가 얼마로 써놨어요? 4만 원으로 다 써놨잖아요. 33,300원일 때 4만 원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 윤정도 또 오버하네. 어? 겸손한 척 뭐 펀더멘탈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목표 주가는 또 그렇게 높게 잡아. 38,000원 넘겼다고 오늘. 근데 아직도 추세가 강해. 어떤 기준에서요? 누적 수급이 지금 636만 주로. 4,800만 주짜리 636만 주가 얼마예요? 13% 이상의 매집이야. 그래서 여러분들께 써드린 게 4만 원, 얼마? 5만 2천 원. 여기서 한 단계 더 수급이 들어온다면 5만 2천 원까지의 목표 주가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응? 한 달 딱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입이 다 벌어지실 거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윤정두가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하냐. 아니 2차 전지 공매도금 뭐건 간에 안 사는데 사는 종목에서 수익 내시란 말이에요. 매수 평균 단가 26,000원. 와 너무 높은데 프리미엄이 많은데 아니라니까. 매집 규모가 13%면요. 여기까지입니다. 50% 이상. 그리고 100%까지의 기준 요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그대로 다 놓고 보셔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11월 6일부터 지속적으로 교육한 그런 종목입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교육 찾아뵙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본격적인 교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1번째 윤정두입니다. 벌써 교육 시간이요. 세 번째 교육이 됐습니다. 기초부터 탄탄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기초교육 받다 보니까 어때요? 이거 실전인데? 그죠? 아주 쉬운 기초를 배우는데 실전 매매가 가능해요. 에? 지금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거 어쩜 좋지의 기준이었는데 전부 막 꼬리를 몸통으로 감싸갖고 쭉쭉 뻗어 올라가고 있어요. 뭐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잘했고 강의도 듣고 또 종목도 받고 와우 행복합니다. 자,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종목 복습 빠르게 하고 넘어가서 오늘 새로운 교육도 들어갈 겁니다.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이게 일봉인지 주봉인지 월봉인지 연봉인지 모르시잖아요. 월봉입니다. 요 위에 써 있죠. 월봉입니다. 월봉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서 다 이렇게 넘기시면은 야, 이게 실화야? 템버거 하는데 14배가 올라와요. 13배, 14배가 올라오는데 그냥 소형주에서 13배, 14배가 아니라 시가총액이 무려 40조까지 넘깁니다. 40조를 넘기는 흐름이에요. 아니 이거를 윤정도는 지금 쌩글쌩글 웃으면서 이거를 왜 수익을 못 냅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 수익 내셔야죠. 이렇게 상승 잉태 확인형만 딱 뜬 것만 4대 천원 캔들. 다시 말씀드려요. 항상 우리는 새로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기초부터 복습을 다시 해드려. 수백 가지 패턴에서요. 별이 1개, 2개, 3개짜리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은 1개짜리 패턴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3개짜리 패턴은 7개뿐이 없다고. 그중에서 전서구형과 애기제비 감추기형과 동일 흑산병형 요 3개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만 배우고 넘어갈 거예요. 나머지 4개는요. 나머지 4개는 바닥에서 잡아낼 수 있는 고점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 4개만 알면 다 알아. 저기서 딱 편입만 했어도 이야 하면서 최소 10배 이상 수익 냈겠죠. 농담이 아니라 2월부터 빵빵빵 터졌거든요. 이게 2월입니다. 이게. 2월 1일부터 에코프로 BM이 터지기 시작하고 동반적으로 터진 겁니다. 근데 나는 여기를 놓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 3월 달에 변동성 확장됐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4월 달 기준에 82만 원까지 딱 찍어준 거예요. 4월 달 기준에. 그 이후의 흐름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쭉 넘겨서 보시면 하락의 기준 잡혀 있고 또 상승 잉태 확인형, 그 다음은요 상승 장악 확인형, 그 다음에는요 다 좋아. 다 요즘 편입해서 다 수익이야. 그 다음에는요 차익 실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하실 거야? 차익 실현 최소 여기서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을 캔들 이후에 우리가 이동평균선에 연동되어 있는 그램브레 매매 법칙,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보조지표까지, 소나 모멘텀 차트까지 싹 다 배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요 책 꼭대기에서 차익 실현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기준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스스로 하시겠다면 요 정도 범위에서라도 차익 실현하시면 이게 100만 원 위입니다. 여기가 딱 100만 원이거든. 100만 원 위쪽입니다. 딱. 거기서만 차익 실현했어도. 그죠? 이렇게 숨겨진 비밀들이 캔들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딱 이렇게 보시면 이야 에코프로 또 그 밖의 종목군들도 전부 우리가 저점과 고점을 다 잡아낼 수 있었구나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었던 거고요. 요 캔들 부분 패턴들 그리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짧게 복습을 하고 그리고 별 1개짜리 궁금하시잖아. 왜 별이 1개지? 이왕이면 별 3개면 좋은데 별 1개짜리 그냥 오늘 공부하는 걸로 야 이래서 별이 1개구나 거기까지만 이해하시고 그리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주식 분석의 3대 요소는 기술적 분석이 뭐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일목균형이요. 왜? 뭔가 휘황찬란하잖아. 막 구름대가 있고 볼린저밴드요. 뭐가 막 꾸불꾸불 막 날아다니고 거기다가 파동 원리요. 그래갖고 뭐 상승 3파 뭐 하고 난리가 나지. 가장 기초적인 게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요 3가지만 딱 아시면 돼요. 그중에서도 캔들 하나만 아셔도 여러분들은 어느 채널을 돌리더라도 그 채널에 나오는 분들보다 야간 방송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1등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이 캔들 하나 잘 보시는 것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렇게 에코프로 저점에서 그리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 다 끝난 거를 지금도 채널 돌리면 에코프로 어떻게 할 거예요? 2차 전지 어떻게 할 거예요? 기술적으로 다 끝난 거를 뭘 어떻게 할까요? 결론적으로 요 기준의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요 부분의 기초적인 부분 차분차분 배우시고요. 그리고 캔들의 종류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이건 뭐예요? 양봉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양봉. 또 파란 거는요? 음봉. 여기까지 쉽죠. 근데 진짜 제대로 배우실 부분은 어느 거예요? 이겁니다.
캔들은 시작 가격과 종가, 끝난 가격, 그다음에 역시 시작 가격과 종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에이 뭐 이까짓 거 이것쯤이야 뭐 내가 다 알지. 그럼 막 채널 돌아가는 소리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제대로 기초부터 배워보세요. 응? 빨간색으로 제가 딱 잡아서 해드릴게요. 빨간색으로. 자, 이렇게 딱 여러분들 종목이에요. 이렇게 끝났어. 아우 행복해. 근데 여러분들 종목이 내일 이렇게 끝났어. 또 양복이네. 와 행복해. 그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종목이면 보이잖아. 종가가 여기잖아요. 근데 시작 가격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 어제보다도 밀려서 끝나. 이게 어떻게 좋은 거야. 물론 개파락 이후에 돌려놨으니까 그거는 만족스럽지만 지금같이 폭등 랠리가 나오는 장에 이게 만족스러운 흐름이에요? 삑삑삑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빨간 거 2개 있으면 이거 되게 좋은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마찬가지입니다. 음복 떨어지고 난 다음에 흐름에서 아유 양봉이 이렇게 떴어.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그냥 막 보고 높이가 낮아졌으니까. 아니라는 거지. 종가가 여기서 끝났는데 시작 여기서 하고 어우 힘들었는데 빵 치고 올라와서 어제 종가보다 위로 끝내는 거예요. 힘이 세요 안 세요? 센 거죠.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갭이 발생됐느냐 또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완전히 달라지거든. 그런데 캔들 그냥 보면서 아이 뭐 빨간색 양봉이고 음복이 아이 뭐 몰라. 절대 안 되세요. 이거부터 하나씩 제대로 다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제 NC소프트라는 종목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 흐름이 요 기준에서 놓고 보셔도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종목이 개장 초에 시작하고 나서 이 검은 색깔 선을 시가라고 칩시다. 시작한 가격. 시작하고 나서 좀 올랐어. 주가가. 양봉이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쫙 들여다보고 있는데 엄마 더 올랐어. 양봉이 크게 더 커졌네. 그렇게 해서 야 행복하네 하고 쭉 들여다보고 있더니 장대 양봉 이따만한 양봉이 나왔어요. 야 눈 났나. 그러다가 꺾이면 어떤 모양?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 들여다봤을 때 이 모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요. 야 주가가 굉장히 강했는데 왜 꼬리가 달렸지? 누군가 차익 실현했겠죠. 차익 실현의 이유가 뭐지? 시장이 전체가 빠졌나? 혹은 이 종목만 문제 있어? 그 생각하고 있는데 더 빠져? 야 이거 심각한데? 그냥 빨간색 양봉이네. 아이 좋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힘의 흐름을 놓고 보실 수 있어요. 힘의 흐름을. 결론적으로 이 화면은 이제 뭐 복습이긴 한데 처음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막 찔끔찔끔 눈물 안 나겠어요? 그 왜 밀렸냐 이거야. 누군가 매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음봉에 파란 색깔의 꼬리가 달려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이건 더 밀릴 수도 있구나. 잘라내자. 그리고 나서 돌리면 그때 들여다보자. 근데 돌리는데 아직도 하락 추세 기준이에요. 우리가 약속한 거는 어제 배운 것처럼 윗꼬리가 없다라고 치고 일단은 윗꼬리가 없다라고 치고요. 이 몸통만 이렇게 시작 가격부터 밀려있다라고 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절반의 꼬리를 다룬 몸통과 꼬리의 기준이 1대1. 꼬리가 여기서부터 조금씩 더 달리기 시작하면 이게 바로 바닥에서 뜨는 망치형의 인식을 잡는다는 겁니다. 이런 데서 따라붙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낙폭과대요 해서 고점 대비 50% 60% 빠져 있다고 해서 2차 전지 아이고 낙폭과대네 이러면 안 된다는 삑삑삑. 이 힘의 세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겪어보셔야 돼. 직장 다니시고 맨날 그냥 종가로만 하루에 캔들만 보시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속에서의 분봉의 흐름도 될 수 있고 그 결과물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끝났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긴 꼬리죠. 그죠? 어느 방향이든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세게 움직인다는 얘기. 그런 기준점들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방금은 올라가다 떨어진 종목을 보여드렸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락하다가 야, 이 큰일 났네. 떨어지는 칼날 빨리빨리 자르는 거야. 뭔 그렇게 미련을 가져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면 괜찮아 그나마. 프리미엄이 높은 거는요. 큰일 납니다. 2차 전지 계속 강조 드려요. 결론은 이렇게 해서 돌려지고
이 그림이 조금 전에 본 1대1의 꼬리하고 얘하고 어느 게 더 힘이 세겠어? 얘가 엄청나게 힘이 세겠지. 얘가 엄청나게 세겠지. 그리고 나서는요. 엄마엄마엄마. 엄마엄마엄마. 이야 빨간색까지 나오네. 그런데 이 기준에서의 흐름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 꼭 아셔야 될 부분이 요게 있어요. 잘 보세요. 조금 전에 파란색인데 제가 초록색으로 해놓게. 이렇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게 어디인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밑에서부터 음봉 달렸다가 돌릴 때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런 망치형의 기준이어도 매수의 구간이 어디다? 매수의 구간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망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빨간 거 보면 100이면 100이요. 제가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을 다 들어갔어요. 주식교육, 기술적 분석과 파생교육까지. 이렇게 증권사 임직원분들 기술적 분석과 파생교육 들어간 사람 우리나라에 없어요. 파생교육 딱 3명뿐이 안 들어갔어요. 나머지 뭐 내가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했다. 그건 다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마케팅 어떻게 잘하는지 그건 거지. 이런 기준은 설명을 안 한단 말이에요. 못하지. 윤정도 이 교재 자체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린 이 교재 자체가 전부 증권사 임직원 교육용 교재였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어디 가서 다 드리면요. 이거 매수 어디서 합니까? 아니 그냥 뭐 망청이니까 매수하면 되지. 그러니까 어디서 하냐고. 그냥 어디서 하지. 여기서 하나? 지금 현재 형성된 건 여기서 하는데 그럼 주가가 밀리면 여기서 할 거야? 주가가 밀리면 그럼 다시 도진대?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 누군가한테 교육을 받았었어. 근데 터무니없는 교육을 받으면서 돈도 낸단 말이야. 누구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응? 아니 그잖아요. 여기서 어디서 매수해? 그러면 여기서 매수해? 그럼 여기 밀려내려면 기다렸다가? 아니야. 이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근데 이걸 처음부터 보고 있었다면 여기서부터가 매수권이란 말이야. 다시 보여드릴게요. 역으로 당겨서. 자, 빨리 와봐라. 시간 없다. 복습인데 이 화면은 처음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들어간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떨어지는 칼날에서는 안 잡아. 처음 돌릴 때 꼬리 조금 달렸다고 해서 야 이거 반등 잡아놔야겠다. 그거는 스킬이 더 필요해요. 저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돌릴까의 기준에. 그리고 나서는 1대1의 비중에서부터 망치로 인식을 한다. 별 3개짜리 4대 천왕 캔들 그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캔들 하나 가지고도 별이 3개야.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여기서부터 매수라는 거예요. 내가 한 템포 늦게 봤어. 여기서부터 매수라는 거야. 내가 한 템포 늦게 봤어. 여기서. 한 템포 늦게 봤어. 여기서. 이해되세요? 다 뜨고 난 다음에 망치하고 떴어요. 어디서? 여기서 뜬 거 망치가? 여기 밑에서 떴죠. 그거를 알기 위해서 기초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그리고 망치가 그냥 떴다고 그냥 망청 떴습니다. 아니라 그랬죠. 전거래일 대비해서 1.5배에서 3배 수준의 변동성이 있어야 됩니다.부터 해서. 주가가 조정받은 기일수는 5에서 10거래일 혹은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그런 기준점. 그걸 정형화해 놓은 교육교재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그 교육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윤정도 기분 좋다고 망청이 별이 3개예요. 반짝반짝. 아니라고. 수백 가지의 패턴 중에서 캔들은요. 기본적으로 4가지 모양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수백 가지 패턴에서. 그래서 별 3개짜리 우산형이 있는 거고 바닥에서 뜨건 위에서 뜨건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떴으면 망치형, 해머형 이렇게 위에서 뜨면 교수형, 목을 맨다, 행인맨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색깔은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복습해 볼까요? 조금 전에 배웠는데도 여러분들 모른다니까. 자, 이거 망치형이 떴어. 나중에 체계적으로 이 하나 가지고 우산형 하나 가지고 아니 망치형 하나 가지고 그리고 교수형 하나 가지고 각각 1시간씩 교육해 드릴 거야. 예제까지 보여드리면서. 아 내가 여기서 놓쳤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시자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별이 3개란 말이에요. 맛배기 교육이란 말이에요. 방금 배운 거 한번 또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게 바닥에서 떴어. 바닥에서 떴으면 망치형이란 말이죠. 바닥에서 떴어요. 그러면 그 바닥에서 떴을 때 얘 어디서다? 어디서부터 망치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망치가 된 거죠 지금. 시초가가 여기야 지금. 현재가가 여기예요. 저점이 여기였었어. 근데 돌렸어. 1대1의 비중을 넘어서서 꼬리가 더 길게 형성되기 시작할 때부터 망치로 인정을 한다.
그럼 어디서? 여기서 사는 거야.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살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얘 어디서 사요? 망치가 꼬리하고 몸통하고 1대1의 비중에서 얘가 더 길면 망치라고 그랬죠. 어디서 사? 여기서 산다고. 방금 배웠는데 현대가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시가가 여기 있고. 만약에 여기서 봤으면 여기서 살 수밖에 없어. 다만 일찍 사면 처음부터 보고 있었다면 어디서 사는 게 맞아? 여기서 사는 게 맞다라고 몇 번을 교육했어.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은 누워서 보시면 어떻게 지금 바닥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노트에 적어가면서 들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제 방송 보시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네. 그냥 캔들 하나 보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네가 인정이 돼야 돼. 수백 가지 패턴에 캔들 4가지 패턴 딱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 이거 하나, 그리고 이걸 뒤집어 놓은 거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양봉, 음봉. 근데 상승 삿바형, 하락 삿바형 이렇게 이름이 다른 거는 이름이 많죠. 그 이유는 300년 전에 혼마 문해이사가 일본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일본식 이름으로. 그리고 나서 80년대 중후반에 스티븐 니슨이 전 세계적으로 뿌립니다. 그래서 영어식 이름.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한자식 이름. 또 우리나라 이름. 삿바형의 기준은 꼬리가 아주 제한적인 거. 4분의 1 이하. 몸통 대비 4분의 1 이하. 아주 제한적인 거. 더 작아야 돼. 그걸 양봉, 음봉으로 해서 기준. 그러면 우산형, 우산 뒤집은 거, 삿바형, 그리고 뭐 도지. 도지의 모양새는 어느 쪽에 형성되든 이상할 게 없다 그랬죠. 꼬리가 이거보다 더 한쪽 위로 올라간 것도 있고, 그냥 막 딱 정사각형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4개가 모아져서 수백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그 수백 가지 패턴 중에서 별 1개짜리, 별 2개짜리, 별 3개짜리 구분해서 놓고 보셔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못해. 그러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별 1개짜리 패턴, 시장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들여다보는 별 1개짜리 패턴부터 공부를 천천히 할 거예요. 그리고 이 4가지의 기준에서도 기준이 잡혀 있어요. 뭐가 잡혀 있죠? 망치형과 교수형, 이게 뭐예요? 우산형입니다. 이걸 뒤집어 놓은 게 유성형과 역망치형이라고 해요. 추세가 반전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고점이었다면 하락 반전, 바닥이었다면 상승 반전. 다만 이제 신뢰도 부분의 별의 개수가 달라지겠죠. 추세 지속은 삿바형, 양봉, 음봉. 우리가 주로 배울 거는요. 반전의 기준에서 배웁니다. 추세 전환을 배웁니다. 추세 지속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적산병 떴어요. 와, 내일 떠오르겠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적산병 패턴은 별 2개예요. 별이 3개가 아니야. 아니 양봉 3개 나왔다 내일 또 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기준 잡으셔야 되는데 추세 지속은 이동평균선의 기준으로 응용지표 보시면 돼요. 반전의 기준을 노리고 온다면 이평선의 반전도 기준 잡을 수 있지만 캔들에서 가장 쉽게 잡습니다. 그리고 별이 2개짜리는 말 그대로 삿바형, 양봉, 음봉. 그리고 유성형과 역망치형은 뒤집어 놓은 거죠. 우산을. 그건 별 2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별 3개는 망치 교수. 이게 별 3개. 그렇게 해서 아주 캔들의 기초까지 마무리를 해드렸어요. 오늘은 3가지의 파트 또 4가지의 파트로 나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다음 파트도 어제 교육받은 내용에 대해서 재교육을 해드릴 텐데 일단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재교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또 배우신 건데 어제는 그 굉장히 길게 해드렸어요. 오늘은 길게 할 수 없지. 왜냐하면 뒷부분의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죠. 오늘은 조금 전에 애니메이션 구동까지 다 보셨기 때문에 또 망청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드렸기 때문에 또 어제 교육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거 딱 보는 순간 이야 20%가 뭐야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다 이렇게 기준이 잡히셔야 돼요.
퍼센테이지 지금 보시면 뭐 11.41이 뭐 큰 퍼센테이지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당시 2017년도 당시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NC소프트의 시가총액이 지금 주식수가 아마 1,900만 주 그대로일 거예요. 1,900만 주짜리인데 40만 원대를 찍고 깨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2만 6,500원 찍고 깨졌으니까 대략 한 8조 정도 8조 정도 하고 있다가 한 방에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큰 내용은 없었어요. 근데 뭐 단기적인 폭등 랠리는 아니지만 추세 강화 속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쏟아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이후에는 뭐 추가적으로 90만 원대인가요? 100만 원대, 100만 원 수준인가요? 어마어마하게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죠. 결론은 캔들 패턴에서 하락 장악형이 떠 있었어요. 여기서도 또 하락 장악형이 떠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하락 장악형이 떠 있을 때 차익 실현 잘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어디 떴는지. 자, 조금 전에 배우신 망치가 떴습니다. 근데 여기서 꼬리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요 기준에 요 위치 여기서부터 편입이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석배령의 기준으로도 잡으실 수 있고 그리고 샛배령이 떴습니다. 또 샛배령이 또 떴습니다. 혹은 장악 확인형으로 해석할 수 있고 잉태형이 떴습니다. 잉태 확인형이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벽하게 하락의 신호가 나왔잖아요. 그럼 끝난 거지. 이미 벌써 다 정리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 오후장 늦게 11.41%가 급락이 나와요. 근데 여기다 21.61% 수익이냐라고 써놓은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갖고 갔어요. 삑삑삑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라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사서 이런 장대 음봉이 떨어졌는데 이걸 안 팔아? 이런 장대 음봉이 떨어졌는데 안 팔면 여기서 팔았겠어요? 그 다음 장이 없는 게 뭐야? 여기서 밀렸으니까 그 다음 장이 없겠죠. 이해되세요? 정확하게 기술적 분석을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기술적 분석만 하란 말이에요. 어설프게 저평가냐 뭐 이거 하지 말고. 결론은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11.41% 빠졌고 저가가 13.87까지 밀렸어요. 사실은 뭐 우리는 저점 대비해서 뭐 2% 돌리면 뭐 따라붙는다도의 기준도 있지만 에이 삑삑삑 그거 어떻게 따라붙어 장대 음봉에서. 그건 안 되고 그 다음 날의 기준입니다. 조금 전에 배운 거랑 똑같은 맥락이 돼요. 어떻게? 빨간색 양봉이네 대박 났네. 아니라니까 좀. 어디서 사실 건데? 이거 망치도 아닌데요. 왜 망치가 아니에요? 개파락이 나오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크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개파락이 나옵니다. 개파락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저가가 7.06까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음봉이 떨어진 거예요. 사실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음봉인 거예요. 사실은. 전일 종가 대비해서. 근데 개파락이 나오면서 음봉이 이만한데 평상시에 캔들의 크기 대비 최소 1.5배는 넘죠. 굉장히 큰 변동률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꼬리가 절반 달려서 망치가 형성됐잖아요. 그러면 따라 붙는 거예요. 망치가 형성됐는데 여기서 붙어야지. 그 다음까지는요. 망치인데 계속 망친 거지. 현재가 어디야? 줄거지. 여기가 다 현재가인 거야. 그 다음에는요. 캔들이 너무 커져서 망치가 아니에요. 그럼 양봉이지.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망치가 아니더라도 양봉 아니야. 양봉. 와 양봉 떴네. 그러다가 꼬리가 달려 내려오잖아요. 차익 실현인 거죠. 꼬리 달려 내려왔잖아요. 차익 실현 해야죠. 응? 난 한 번 더 보고 싶어. 그러면 절반 이상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50% 미만만 갖고 하는 거죠. 그 다음날 기준에 음봉 떨어지거나 하면 무조건 다 정리인 거고. 그 다음날은요. 이날 이후에 그 다음날은요. 이날 어떻게 할 거예요? 이날은 수익 냈잖아요. 이날 어떻게 하실 거냐고. 시작 가격이 어디야? 그게 눈에 확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패턴을 볼 수 있고 그래야 이게 왜 별세계인지 이런 거를 내용을 그래야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가격이 어디야? 시작 가격. 시작 가격이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주구장창 떨어지는 칼날이야. 이걸 왜 잡아? 낙폭과대라고 잡아요? 이걸 왜 잡아? 지금 2차 전지 하실 분들이랑 똑같아. 여기서 이렇게 밀렸는데 야 이거 여기서는 못 사. 여기서는 못 샀어. 여기서 못 사놓고 막 밀리니까 야 너무 많이 빠졌는데 낙폭과대인가? 이야 이거 왜 좋아요? 25년에 우리나라 점유율이 2차 전지 점유율이 75%. 25년도에 사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점상 안 가요. 근데 여기서 왜 떨어지는 칼날을 사냐고.
아주 단순해요. 기본적인 분석 이외에 기술적인 분석도 쉽게 가시란 말이에요. 그냥 막 휘황찬란하게 그림. 윤정두가 여기다 보조지표 못 넣어서 안 넣습니까? 이것만 봐도 그냥 되니까 안 넣는 거지. 보조지표 그냥 이따시만큼 갖고 오면 그게 멋있다고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 기초부터 아시면 돼요. 여기서는요. 이제 눈에 좀 보이시나요? 여기서는요. 그냥 양봉이 떠서 좋아요. 아니라니까 좀 제발 좀. 종가가 여긴데 종가가 여기서 끝났잖아요. 근데 이만큼 떠서 2.87이나 떠서 시작해. 힘이 어마어마하죠. 7조짜리가 시가총액 7조짜리가 2.87을 빵 떠서 뭔가 뉴스가 나왔겠지. 보도자료가 나왔겠지. 당장 뭐 어떤 뭐 엄청난 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고 나서 살짝 밀렸다가 쭉쭉쭉쭉쭉쭉쭉쭉. 아니 이날부터 보고 있었는데 이날 갭상승 이후에 힘이 세네. 야 뭔가 보도자료 나왔는데 그 보도자료 딱 나오더니 살짝 늘렸다가 쭉쭉쭉쭉쭉쭉쭉 편입이죠.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이 보셨냐의 기준과 음봉 양봉인데 시작 가격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러고 계시는 거하고 달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작 가격이 종가가 어딘지 시작 가격이 어딘지 알아요.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왜 갖고 있냐고 이거를. 2차 전지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갭상승의 그 힘의 크기에 여기서의 고점까지 넘기는 이 힘의 크기에 매수죠. 그죠? 여기서는요. 차익 실현 해? 안 해? 오버나이트를 할 경우에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불안하다. 이런 음봉이 내려왔는데 불안하다. 그러면 절반 이상 정리하시는 거예요. 꼬리가 하나도 없더라도 장중에 이렇게만 끝났을까? 장중에 혹시 이런 흐름은 없었을까? 꼬리가 달리면 일단 정리해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양봉으로 잘 끝났다. 어떻게 한다? 우리의 기준은, 교육의 기준은 절반 이상 차익 실현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띠용.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뭘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챙기고 계셔야지. 정신 바짝 챙기고 들여다보셔야지. 우와 갭상승 축하합니다. 요날 사신 분들 와 축하합니다. 우와. 근데 이걸 교육 안 받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음봉 떨어져서 어떻게 참 안 됐어요. 뭐 안 됐겠. 어떻게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 뭘 불쌍해. 여기서 사서 종가 절반 이상 가지고 가서 절반 이하 가지고 가서 그래서 결론은요. 갭상승에 음봉 떨어졌는데 어떻게 한다 그래서 전량 차익 실현이지 뭘 어떻게 해. 편입해 안 해. 이걸 왜 사요? 떨어지는 칼라를. 캔들 하나에 시가와 종가만 놓고 보시더라도 그 힘의 방향성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별이 3개짜리 4대 1,000원 캔들까지 딱 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쉽게 시장의 흐름을 보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부터 별 1개짜리를 볼 겁니다. 난 별 1개짜리 싫어요. 별 3개짜리 보고 싶어요. 필요 없어. 별 1개, 2개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대단한 캔들인 것 같은데 했던 캔들도 나와. 근데 아무런 의미가 사실 없는 캔들이야. 자, 한 번 더 끊어갈 거예요. 2번 더 끊어갈 겁니다. 그래서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러고 나서 별 1개짜리의 주요한 캔들 패턴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별 1개짜리부터 수백 가지 패턴 중에서 별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뭐 3개짜리는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나당 1시간씩 배울 거고 별 1개짜리는 3개짜리도 지금 제대로 못 알아보시는데 별 1개짜리가 뭐가 중요해. 이런 거는 오늘 왜 그런지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십니다. 왜 이게 별 하나인지에 대해서만. 우리는요. 캔들의 패턴의 교육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이게 이평선이라고 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런 대박 종목을 주세요.
에코프로처럼 14배 나오는 종목을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도 작년 말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작년 말 대비해서 40% 조정받았나 그래요. 변동이 심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 바닥에서 여기서 돌려질 때 또 올라가기만 합니까? 이렇게 눌려질 때 이런 패턴에서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어야 돼. 그걸 반전형의 기준이 되겠죠. 반전의 기준. 반전의 기준에 캔들 패턴을 보는 겁니다. 지금의 기준에서는요. 별 한 개짜리에서 추세에 지속되는 캔들이에요. 왜 얘들이 별이 한 개일지.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식 이름, 미국식 이름, 한자 이름, 한글 이름. 그걸 막 외우시려고 하지 마. 느끼셔야 돼. 이걸 어떻게 외우나? 느끼셔야 돼. 이게 왜 추세 지속인지. 여기 보시면 추세 지속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하락이네. 얘도 하락이네. 그럼 하락의 지속이네. 왜 이게 하락의 지속일까요? 자, 놓고 봅시다. 하락의 지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어찌됐건 하락 각도가 크든 뭐 작든 하락이 일정 범위 지속됐다라는 거죠. 근데 양봉이잖아요. 양봉이잖아요. 아니야. 양봉인데 어제 종가도 메꾸지를 못했어. 개파락 나오고 돌린 거는 참 이쁜데 어제 종가도 메꾸지를 못했어요. 거기다가 어제 변동성의 크기 대비해서 월등히 작아. 변동성의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얘기한 것처럼 밑에서 힘겨루기 막 한 거 아니에요? 힘겨루기 막. 그러면 그걸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도지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도지에 약간의 몸통이 있어서 스타가 생기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스타가 아니고 도지도 아니, 도지는 아예 아니고 스타도 아예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락의 추세에 반등 찔끔 나왔다고, 2차 전지 반짝 반등 나왔다, 우와 하고 들어가시면 큰일 난다는 얘기야. 이 추세 라인의 공간도 못 메꾸는데 결론 뭐다? 힘이 없다. 아예 뭐 별도 한 개뿐이 안 된다. 힘도 없다. 추세 지속이다. 끝.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맘마. 아이고 그래도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 딱 왔는데요. 진입만 했다는 거야. 진입만. 얘는 걸치기만 했고 걸치지도 못한 거지 지금 사실. 진입만 했다는 진입만. 아니 이거를 들어 올려야지. 여러분들이 흔히 배우신 거 뭐야? 어설프게 배우신 거. 아, 몸통의 절반은 들려야죠. 양봉이 뜨더라도 몸통의 절반이 훼손돼야 뭐 아예 택도 없잖아요. 응? 추세 지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밀려 내려오다가 음봉이 떴는데 개파락 이후에 양봉으로 돌렸다. 와, 반등인가 보다. 안 된다니까. 이 캔들의 변동성만큼도 없다. 대금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몸통을 돌리지도 못했어. 아주 단순하죠. 이름을 외우지 마시고 어떤 캔들이 탁 패턴이 나왔어. 그걸 보시자마자 이게 과연 반전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반전이 될 수가 없는. 그리고 이런 멋들어진 이름, 요거 자주 나와요. 상승 타스키 개별.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도 난 모르겠어. 타스키 밑에 있네. 영어인가? 저 영어를 못해요. 일본 말은 조금 했는데. 상승 타스키 개평. 이거 추세 지속이라고 그러죠. 무슨 추세예요, 그러면? 상승. 요거 보시면 돼. 상승 추세 지속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장대 양봉 뜨고 장대 양봉 떴는데 예를 들면 요 갭을 훼손시키지 못해서 갭을 메꾸지도 않았어. 종가가 여긴데 갭 하락 나오고 좀 아쉽긴 하지만 갭을 훼손시키지도 않았어. 갭에 이렇게 갭 상승은 엄청나게 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갭을 메꾸지도 않았어. 그렇다면은 반전의 기준으로 그냥 상승 추세의 기준으로 그대로 간다. 이걸 흐름을 훼손시키지 않는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가 복합적으로 배우겠지만 삼선 전환도를 배울 거예요. 얘를 두 개를 묶든 아니면 그 이전 거를 묶든 묶어서도 놓고 볼 겁니다. 그 기준에서의 위치 그런 부분까지. 하락 카스키 개평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을 하는데 아니 이 갭도 못 맺고 확연히 티가 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갭이 여기까지 있어도 돼. 갭도 못 맺고 돌리는 흐름이 갭 상승 살짝 나왔는데 갭도 못 맺고
이따만큼의 양봉의 크기 대비 작아. 이따만큼의 음봉의 크기 대비 작아. 그만큼 변동성 작다. 그럼 거래대금도 작다. 거래량도 작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름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그림을 보고 아 이게 반전할 수 있을까? 반전할 수 있을까? 반전 못해.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갈림길형. 참 이름 대박이에요. 저보고 이렇게 지으라도 못 지을 거예요. 이게 아마 80년대, 90년대 아마 직역을 해서 지어놓은 이름일 거예요. 스티븐슨 전 세계로 뿌릴 때. 예? 그 양반이 뿌리실 때. 이것도 뭐예요? 추세 지속입니다. 쭉 올라가고 있다가 음봉이 하나 딱 떨어져서 어이구 이거 뭐야? 어이구 이거 뭐야? 이게 하락 반전인가? 근데 뭐 고점 대비 뭐 한미 반도체도 될 수도 있겠죠. 하여간에 뭐 음봉이 떨어져서 이거 하락 반전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 시작 가격이 어디? 확 와닿아야 된다니까. 시작 가격이 여기잖아요. 음봉이니까. 그죠? 그 시작 가격에서 스타트를 해버려. 그 언저리에서. 그러면 뭐예요? 사실상 여기에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캔들의 크기 자체도 평상시 변동성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상승 추세에서 조그만 뭐 음봉 캔들 하나 나왔다. 그 정도의 기준. 근데 얘는 어떤 양봉이에요? 사실은 이따만한 양봉인 거죠. 종가가 여기였으니까. 엄청난 힘으로 들어올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이 하나라는 건 뭐다? 명심하세요. 이거 인터넷에 이렇게 나오는 교육이 어딨어. 이렇게 되면 이거 장학형이지. 그럼 별 3개여야지. 이거 뭐다? 그렇죠. 캔들의 크기가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캔들의 크기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당하시는 거, 낭패를 보시는 게 뭐냐면 채널 돌리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채널 돌리면 말도 안 되는 거. 객관적인 거잖아. 예를 들면 이거 망치형이잖아요. 이 우산형. 근데 이거를 망치형이라고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역량이 안 되는 친구가 나와서 이거를 역망치형이래. 방송 내내 끝까지 실수가 아니야 그거는. 그래놓고 그걸 설명을 해요. 차트 하나 그려놓고 아무 데서나 떴죠. 그리고 폭등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다 속아 넘어간다? 그렇지 않아. 그런데도 속는 분들 몇 명만 꼬시려고 그래. 나쁜 사람들. 안 당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배우시면 돼. 이 내용 자체도 인터넷 어디 뒤져보셔도 없단 말이에요. 왜 얘가 별 한 개인지, 왜 얘가 상승 추세의 지속인지. 만약에 장대 음봉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해? 그러면 아니지. 제한적인 크기의 음봉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이 돼서 이런 양봉이 나와도 이게 어마어마한 양봉의 크기로 인식되지 않는다. 제한적인 변동의 기준이었을 것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 의미 없어. 별 한 개야. 그냥 가던 추세대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의 기준에서 하락을 하는데 여기서 조그맣게 하나 난 거. 조그맣게. 그러니까 종가가 여긴데 이러한 음봉이 떨어져도 우와 엄청난 큰 음봉 떨어져.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냥 별 한 개로. 뭐 이렇게 하락정확형이면 별 3개를 줘야지. 변형형으로 기준 잡고. 제한적인 캔들의 기준에서 변동성, 평상시 변동성보다 제한적인. 혼란스러워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요? 말씀드렸잖아요. 4대 1000원 캔들 별 3개짜리 배울 때 정형화해서 딱딱딱 정형화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예전에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면 1시간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고 10시간씩 아니면 안 들어갔어요. 이거 해달라고 줄 서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무료로 듣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박차역, 하락 박차역.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관통형, 흑은형 이렇게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하냐면 캔들 지금 2개짜리잖아요. 요 기준의 상승 박차형은 반전의 기준입니다. 반전의 기준입니다. 하락을 하다가 이름을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기준처럼 여러 가지 패턴의 기준이 있는 건데 별이 1개죠. 캔들이 제한적인 캔들이라는 거예요. 크기가 평상시 변동성 대비 그냥 비슷한 수준의 변동성 혹은 더 작거나 그 상태로 종가가 여기서 끝났는데 다른 애들은 추세의 지속이잖아요. 우린 추세의 지속 안 본다 그랬잖아요. 얘는 반전이다. 왜? 종가가 여긴데 시작가 여기고요. 그 위에서 시작해서 그것도 또 양봉으로 들어가. 얘가 아무리 밋밋한 캔들이어도 센데?
근데 변동률은요, 어마어마하진 않다. 예? 나중에 되면 장승 장악 확인형이 떴을 때는 기준봉에 대한 변동률이 어느 정도 돼야 되나, 이거 다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정형화해서. 반전의 기준인데 캔들의 크기가 변동성이 제한적인 수준일 것이다. 그랬을 때는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 종가가 여기였기 때문에 이 모양새를 전체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정도의 흐름의 기준의 캔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무조건 별 3개예요. 이 캔들이 변동성이 평상시의 변동성 1.5에서 3배 수준이라면. 근데 이거를 별 1개짜리로 반전으로 줬다라는 거는 얘 캔들도 제한적이고 이렇게 합산을 해서 놓고 보더라도 제한적이다. 다만 반전의 기준은 이 캔들보다 위에서 시작과 위에서 시작되고 더 큰 양봉의 크기를 줬다. 마찬가지 반전이다. 상승하고 있다가 이 캔들보다 더 큰 캔들이 이 시가 밑으로. 종가가 여긴데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 다 치고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반전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반전형의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떤 게 있어요? 관통형. 그리고 흑운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막, 와, 흑운형, 먹구름형, 막 이러고. 아니야. 하락하다가 관통을 했는데, 아니, 여기까지 다 감싸 안아야죠. 감싸 안아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쫙 당기면 그건 장악형입니다. 그럼 장악형은 별 3개인데 그렇게 되려면은 변동성이, 이 기준봉의 변동성이 평상시 변동성 대비 최소 1.5에서 3배.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고 하락 추세를 확 감싸는 게 그게 별 3개인 거고, 얘는 캔들 크기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감싸지도 못했다. 그래서 별이 1개다. 마찬가지예요. 흑운형. 상승하고 있는데 절반을 깨트리고 내려갔어. 근데 캔들 크기가 제한적이야. 오버슈팅 자락도 아니야. 그래서 반전의 의미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별이 1개다. 무게의 중심을 그렇게 크게 주지 않는다. 아시겠죠? 캔들 3개짜리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캔들 3개의 별 하나짜리는 남삼성형, 막대 샌드위치형. 외우라고 그랬어요?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름 외우지 마세요. 그냥 저점 고점이 낮아지면서 밀집됐다? 반전이 나올 수 있겠다. 별 1개. 의미도 없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패턴이 나오고 나서는 원래 하락 장악형이잖아. 캔들 크기가 제한적이라는 거지. 별 1개. 끝. 별 5개짜리. 상승 탈출형, 하락 탈출형. 말 그대로 하락을 하다가 요 3개 바닥에서 그냥 밋밋하게 흘러가는 거를 한 방에 장악해서 돌렸다. 그래서 상승 반전이다. 다만 캔들의 변동성의 크기가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별이 1개다. 의미 두는 거야, 안 두는 거야? 안 둔다니까. 주가가 막 올라가. 이야 하고 막 올라가는데 고점에서 좀 맴돌고 있었어. 맴돌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땅 하고 내려와. 그럼 뭐라 그래요? 이거를. 하락 반전의 기준이 되는데 신뢰도는요. 별이 1개라니까. 그러니까 추세 지속의 부분이 연동되는 흐름으로 해석을 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반전으로 별 1개라고 기준을 잡아놨지만. 내일 한 번 더 복습을 해드릴 건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중요한 건 결론 뭐예요? 뭐긴 뭐예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잠시 물 한 모금 먹고 와서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좀 더 섹시하게 자극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교육을 받다 보면 다 좋은데 그래 좋아 하다가 마지막에는 아유 귀찮아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다. 단계별로 꼭 배우셔서
이런 에코프로처럼 14배짜리 뭐 템버거 잡아내셔야죠. 조금 전에 하나 배운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 뭐가 있을까요? 변동성이 크기라고 그랬죠. 평상시 대비 1.5에서 3 정도의 기준으로 형성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상승 잉태형일 때는 별이 2개인데 상승 잉태 확인형일 때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거면 2월 달에 양봉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거래가 터지면서 변동성이 확장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별 3개짜리가 나온 거고 그러나서 여기서도 그 변동성의 크기가 유지된 거죠. 82만 원에서 50만 원이 깨졌다니까. 그거를 전부 그 50만 원 깨진 걸 전부 감싸 안고 돌려서 장악하고 그러나서 이 장대 양봉 다 따라붙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어디든 다 싹 다. 그러니까 윤정도는 겸손을 안 떨어요. 무슨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나. 최저 발바닥에서 사가지고 최고점에 파는 거야. 근데 캔들 패턴에서는 최고점에 팔라는 패턴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100만 원. 아무리 미련을 갖더라도 100만 원은 다 정리가 끝났어야 돼. 석배령이 떴는데 거기다가 최근에 일봉으로도 에코프로는 석배령이 떴었어요. 그걸 되돌릴 때만 보는 거야. 비중 제로로 가져가다가. 아시겠죠? 지금의 기준에서도 어떻게 돼 있어요? 상승 잉태형입니다. 별이 2개야. 근데 여기서 왜 못 사서 안달이냐고. 검색기에 나오면 그때 한 번 정도만 들여다보시는 그런 수준이면 돼요. 에코프로 BM도 눈에 확 들어오셔야 돼. 뭐가? 진짜네? 뭐가? 엄마 상승 잉태형은 별 2개인데 캔들이 확 커지네 그냥. 이런 걸 여기서 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세상에 쉬운 게 어딨나.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요. 그러고 나서 하락 패턴이 어디서? 없잖아. 여기서 잠깐 장악을 했었지만은 다 돌렸죠. 엄마 여기까지. 와우 땡큐 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밀리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윤정도는 발바닥에 서서 머리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수익률대 10주 만에 7,681%. 그리고 내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모의 계좌입니다. 5억짜리 계좌 가지고 360억 만들어놨어 지금. 5억 계좌로 360억. 보름도 안 되는 요 기간 동안 11월 달에. 파생상품이지만 어찌됐건. 결론은요. 하락 장악형이 떴네. 여기서 그냥 다 파는 거야. 여기서만 다 팔았어도 얼마? 40만 원. 여기서만 다 팔았어도 40만 원. 왜? 장악형 캔들 2개여도 별이 3개니까. 근데 교육 차분히 조금씩 더 능동적으로 배우시면 이 최고점에서 팔 수 있는 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겸손을 떨어요. 지금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될 자리에 무릎에서 사서 뭐 어깨에 팔아 왜 그래. 발바닥에서 사서 발바닥에서 사서 장악형이 떴네. 장악 확인형이 떴네. 발바닥에서 사서 최고점을 차익 실현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상승 장악 확인형 딱 뜨잖아. 캔들의 변동성이 크게 확장되죠. 상승 장악형은 캔들 2개만 가지고도 별 3개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이거 고점에서 똑같은 거 떴네. 이거 하락 장악 확인형이네. 하락 장악형만 떠도 60만 원에 팔 수 있었네. 얘를 포스코 퓨처엠을 지금 30만 원 깨지고 막 그랬잖아요. 왜 신호가 나오는데 안 파냐고. 이렇게 신호가 나오는데. 예? 수익 여기서 다 낼 수 있는데 장악형이 떴네. 별 캔들 2개 가지고 별 2개, 3개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하락 장악형이 떴네. 월봉에서도 뜨고 주봉에서도 뜨고.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연봉입니다. 상승 잉태 확인형, 상승 장악 확인형, 상승 장악 확인형, 상승 장악 확인형. 여기서 잠깐 매도 신호가 나오지만 다시 또 돌려.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세상에. 아우 속 터져서 내가 못 살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의 월봉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상승 장악형이 떴네. 그죠?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형. 이게 언제예요? 2020년 8월부터입니다. 어이구, 111%?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의 월봉. 지금의 월봉. 이렇게 해피한 이 흐름을 한미반도체까지 이 흐름을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500%까지 올라오는데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위험고지를 해드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는 다르게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너무 높지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디서 차익 실현하라고 어디서 나와. 여기서 한번 하락 장악형의 흐름까지 한번 인식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다 돌려 또 샛별형으로. 이게 어디가 무너진 추세입니까?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향했다? 아이고. 오늘은요, 교육 여기까지 해드릴 거예요. 내일은 별 2개짜리 공부합니다. 별 2개짜리.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교육 받아야죠. 지금 종목까지 다 드린 거예요. 그죠? 저는요, 주식 1번째 윤정두였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